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저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웹 화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후 사용자 정보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현재 가져오고 있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 정보는 로그인한 폴더에 대한 사용자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오는지 우선 뷰에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select라는 JS 파일입니다. 유저 컨트롤 부분에 created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정보를 local storage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용자 정보가 정상인지 확인한 후에 user find by id로 local storage에서 가져온 유저 정보와 함께 post 메소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의 유저 컨트롤에 있는 user find by id 메소드에서 사용자 정보를 파라미터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유저 서비스의 find by id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유저 서비스에 있는 find by id에는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유저 DAO의 find by id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유저 DAO에서 find by id 메소드가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유저 매퍼의 find by id 메소드를 실행하여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select 유저를 하게 됩니다. 이때 where 조건의 넘버를 조건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된 select 유저의 정보는 매퍼를 통하여 DAO한테 전달하게 되고 DAO에서 전달받은 사용자를 리턴하여 서비스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정상인지 if문을 거친 후 정상이라면 리스폰스 리절트 쪽으로 set 리절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뷰에서 리절트의 정보를 사용자 정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는 옆에 보이시는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저희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난 시간에 로그인과 로그아웃 영상에서 보여드린 토큰을 이 내용 안에서 유저의 정보를 직접 넣어주지 않고 토큰으로 하여 이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브라우저의 애플리케이션 쪽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토큰과 유저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토큰입니다. 이 토큰이 없으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토큰이 지금처럼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토큰을 어떻게 스프링 쪽으로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을 보내는 방법은 보고 계시는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을 겟을 가져오셔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유저의 변수의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큰은 사용자 정보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user find by id를 실행했을 때 토큰이 전달될 수 있도록 Axios의 인터셉터를 이용하여 헤더 부분에 토큰을 담아서 보내주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user Axios JS 파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Axios 부분입니다. 이 Axios의 내용을 인스턴스로 생성을 할 때 인터셉터를 이용하여 헤더에 토큰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토큰의 정보는 옆에 보이시는 토큰을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토큰을 직접 넣지 않고 키가 존재하지 않는 토큰 1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use Axios를 사용하기 위해서 select JS에 임포트해 주시고 use Axios를 저희가 사용했던 Axios 대신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user Axios를 이용해서 user find by id로 전달했을 때 토큰 값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주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로 전달되는 값이 무엇인지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부트 쪽에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find by id 메소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저희가 유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저 정보가 아닌 헤드에 담겨있는 토큰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메소드를 주석 처리하고 새로 만든 find by id 메소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파라미터로 전달받고 있는 부분이 유저에서 서블렛 리퀘스트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리퀘스트를 서비스 find by id 메소드가 실행될 때 전달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유저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서비스의 find by id의 내용을 보시면 전달받은 리퀘스트를 토큰 제너레이터에서 get JWT info를 이용해서 리절트 값을 전달받게 되고, 토큰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큰 리절트의 스테이트를 접근문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정상일 땐 if 안에 있는 기존에 사용했던 유저 정보를 유저 DAO에 전달할 수 있게 유저를 토큰 리절트에서 꺼내오고, 꺼내온 유저의 정보를 유저 DAO에 find by id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일 때 state는 true에 검색된 사용자의 정보를 리절트에 담아주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문이 하나라도 거짓일 때는 상태값을 펄스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콘솔 로그로 리스폰스 정보를 출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콘솔 로그만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 로그의 데이터의 정보를 보시면 현재 스테이트가 펄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스로 된 이유는 유저 엑시오스에 토큰 정보를 꺼내오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토큰 1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태값이 펄스로 되어 있습니다. 토큰으로 변경한 후에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데이터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리절트에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리절트 속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 주소록으로 처리되어 있는 if문을 주소록을 풀고 화면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름과 이메일,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정보를 직접 넘기지 않고 엑시오스를 이용하여 토큰 정보를 전달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드를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토큰 전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